세상 어디에나 서식하는 존재. 지구상에 수천 종이 존재하지만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그것은 바로 곰팡이. 곰팡이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발견되며 우리 일상에서 기관지, 호흡기,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산업 분야에서 곰팡이의 놀라운 기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땅속에 가두고 친환경 건축 소재나 신약물질 개발, 식품이나 가죽 등을 대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등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골칫거리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로 탈바꿈 중인 곰팡이의 재발견.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 환경단체 어스워치에서는 생태계 균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꿀벌, 플랑크톤, 박쥐, 영장류, 그리고 곰팡이입니다. 환경과학자들에게 곰팡이는 지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다른 세균들이 분해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난분해성 물질들을 역사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진화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유기산 같은 그런 물질들을 분비를 해가지고 중금속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곰팡이는 생물을 분해시킴으로써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메주, 치즈, 막걸리 등의 발효식품에도 사용되며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체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멕시코, 영국에서는 곰팡이 균주를 사용해 고기 대체 식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곰팡이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강과 호수와 같은 담수에 관한 환경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제주도 중문천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 중에서 대체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곰팡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대체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아스퍼질러스라는 누르곰팡이의 한 종류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곰팡이는 기존에 있었던 선행 사례의 단백질 함량보다 더 많은 단백질, 특히 아미노산 중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풍미를 내는 시스테인의 함량이 더 많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균주를 발굴했습니다. 곰팡이의 몸체는 가는 실처럼 생긴 균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균사가 반복적으로 가지를 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데 이를 균사체라 부르는데요. 균사체 안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외에도 지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단백질 영양 성분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균류연구부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담수 균류 생물자원을 이용한 대체 단백질 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균류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 종의 곰팡이 중 대체 단백질로 사용 가능한 곰팡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균류 자원 확보가 연구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의 연구팀은 이미 약 2만여 종이 넘는 균주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현재 식품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균주를 80여 종을 우선적으로 배양한 다음 각각의 균사체들이 어떠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발견된 아스퍼질러스 튜빙 엔시스는 누룩 곰팡이 중 하나로 전분 분해 효소나 지질 분해 효소와 같은 다양한 효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발효 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FDA에서도 인정하는 원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담수 속에서 발견한 곰팡이로 어떻게 대체육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곰팡이만으로 대체육을 만들지는 않고요. 이제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그 균사의 성질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균사를 배양한 다음에 그 파우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원료들과 배합을 해서 고기와 비슷한 질감을 내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뭐 감미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배합을 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체육은 분리대두 단백을 이용한 콩고기가 주였습니다. 최근에는 동물 세포를 배양해 단백질을 추출하고 곰팡이를 배양해 고기와 같은 맛을 구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보통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입에서 음식을 씹고 미각을 통해서 맛을 보고 또 소화되는 과정에서 포만감을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종합합니다. 때문에 대체 단백질 소재를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음식으로 개발해서 먹고 소화되는 모든 과정의 테스트를 거쳐야 마침내 식품으로서 정의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발견된 아스퍼질러스 튜빙 엔시스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단백질, 지방산, 아미노산 등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대체 단백질 원료 후보로 선정되면 제품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육 원료나 사료 원료로서 연구를 이어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육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량 문제가 환경적 이슈로 대두되고 대체 단백질 개발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상업적으로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영국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곰팡이를 발견하고 오랜 연구 끝에 이를 이용한 대체 단백질, 그중에서도 닭을 대체하는 인공육을 개발하고 햄버거의 패티나 치킨 너겟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양 기간을 줄이면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조건을 찾기 위한 연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단백질 원료로 활용 중인 대두박에 종균을 접종해서 단백질 함량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해 등이에요?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파우더인가요? 파우더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그 재료로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균주만 접종이 되어서 거의 발효가 일어나지 않은 원래의 대두박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두박에다가 저희 균주를 접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분을 함유했을 때 약 5일간 배양했을 때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 균사가 좀 자라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배양 기간이 짙어질수록 포자가 발생해서 점점점 검은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균사체를 발생시키면 대체 단백질 생성 효율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접종량 향후 제주도 중릉천에서 발굴한 균주는 새끼 물고기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대신해 양어 사료로 사용하는 시험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요. 30 정도 들어갔고요. 네네네.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현재 대부분의 사료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균주로 사료를 만든다면 기존 사료를 대체해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연구팀과 뉴질랜드의 한 스타트업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양한 곰팡이 단백질의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연구팀은 조리 과정에서 폐기되는 콩이나 글루텐 등을 활용해 곰팡이 단백질을 개발 중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재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곡물 찌꺼기와 콩껍질 5,200만 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대체 단백질 생산이 상용화되면 환경 문제 해결과 대체 식품 시장 확보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곰팡이를 이용한 대체육 개발과 함께 식물 가죽 소재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나나 껍질, 망고 껍질, 선인장, 대나무, 옥수수 등의 식물성 소재를 사용한 대체 가죽 제품이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사용성과 강도를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코팅이나 첨가물로 사용해 순수한 식물성 가죽이라고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식물 가죽 소재 중에서 진정한 식물성 가죽으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버섯 균사체인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버섯은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버섯은 영양기관인 균사체와 번식기관인 자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곰팡이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버섯의 자실체 부분. 하지만 식물의 뿌리와 같은 균사체 부분에는 자실체에 비해 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물망처럼 치밀하게 얽히는 균사체의 생육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연구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요. 2021년에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이사에서 버섯 가죽 가방을 선보이기도 했고, 나아가 차량 내 시트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뉴캐슬 대학교 생명공학과 연구팀은 곰팡이 균사체의 복잡한 뿌리 네트워크를 사용해 건축물의 단열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단열재는 곰팡이와 곰팡이의 성장을 돕는 곡물을 주재료로 만들어냈는데, 곰팡이가 균사체로 성장함에 따라 뿌리가 촘촘하고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단열재는 가볍고 내화성도 뛰어나며 내부에 빈 공간이 많아 단열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며 실제 건축물을 세우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자과학원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버섯 가죽이나 친환경 포장 소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다른 버섯보다 미생물의 생장 속도가 빠르고 균일하게 자라는 영지버섯 균사체를 활용해 농산 부산물인 톱밥 위에 면섬유를 넣고 균사체가 자라도록 배양했습니다. 이후 자란 균사체만 수확해 수분 처리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버섯 가죽 원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내 토종 야생 버섯균들 대상으로 생육 평가 등을 통해서 균사체가 빠르게 자라는 생육 속도가 우수한 균주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선발된 균주들 대상으로 전자현미경 분석 등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특성이 우수한 균주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선발한 균주들이 어떤 배지에서 보다 강하고 보다 빠르게 클 수 있는 균주를 또 배지를 선발하기 위해서 배양 환경이라든지 양분 조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재를 만들어서 여러 내구성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소재가 실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최종 결과를 모아서 특허 출원 등을 하고 버섯 가죽 개발 초기에는 균사체 배양 과정에서 생긴 특이한 무늬의 가죽이 만들어졌지만 상품화를 위해 100색의 균사체로 배양을 한 결과
특이한 무늬가 없는 버섯 가죽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서 대량 배양을 하고 기업체에서 가공 처리를 한 원단입니다. 네, 가죽 원단, 이 원단을 가지고 이런 핸드백 소재라든지 조그만한 파우치 핸드백 그리고 이런 구두 같은 소재 원단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버섯 가죽 가공 처리 과정을 달리했을 때 원단의 특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며 다양한 가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특히 배지 표면에 면섬유나 생분해성 섬유를 동시에 배양하는 기술로 가죽의 강도도 향상시켰는데요. 버섯 가죽 원단의 내구성을 분석했을 때 찢어지는 데 소요되는 강도인 인열 강도는 피용유 권장 기준에 비해서 약 1.7배에서 3.5배 정도 우수하고 내마모성 역시 권장 기준 2만 회를 훨씬 웃도는 3만 회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내구성이 우수한 가죽을 만들기 위해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말랑말랑한 버섯보다는 상황, 영지, 장수버섯처럼 단단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버섯의 균사체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버섯 가죽은 제작 과정부터 친환경적입니다. 천연 동물 가죽의 경우 원단을 얻기까지는 많은 양의 사료와 물이 쓰이고 배설물의 발생과 가죽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지만 균사체를 활용한 버섯 가죽은 탄소 배출도 줄이고 물 사용량도 약 90% 절감할 수 있으며 유해한 화학약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며 제작 속도, 경제적인 면에서 동물 가죽 제조보다 월등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죽 가공 처리 단계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가죽 제조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공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생산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농가나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줘서 지금 농가에서는 그 가죽 원단을 1m 사이즈로 대량 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또 생육이 빠른 균주를 선발을 했거든요. 그 균주를 적용을 해서 버섯 가죽 소재를 배양할 경우에는 약 일주일이면 배양이 가능합니다. 버섯의 균사체는 가죽 제조뿐만 아니라 제품을 보호하는 포장재 제조에도 쓰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자과학원에서는 버섯 농가에서 발생하는 2020년 기준 연간 80만 톤의 배지를 포장재 제조를 위한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버섯 수확 후 배지를 멸균 처리하고 연구팀이 선별한 균주를 주입해 일정 모양의 틀 안에 넣고 수분과 양분을 조절하는 단계별 배양법을 통해 균사체 포장재 소재 강도가 기존 포장 소재보다 약 4배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포장 소재 역시 기본적인 재료가 셀룰로스입니다. 토양에서 놔두면 1, 2년 안에 생분해가 되는 셀룰로스 성분이기 때문에 전혀 뭐 플라스틱처럼 잔존 기간이 길다거나 그러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버섯의 균사체를 활용한 포장 용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며 버섯 수확 후 쓸모없던 배지가 다양하게 재활용되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육지 식물의 뿌리는 곰팡이와 얽혀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식물의 뿌리는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균근이 제2의 뿌리털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곰팡이는 균사를 사방으로 뻗어 생물의 사체를 분해해 그 양분을 식물의 뿌리가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만들고 식물의 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곰팡이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식물이 생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과 곰팡이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용해
식물의 고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우리나라 고유 식물종에 대한 곰팡이의 다양성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의 곰팡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다 구상나무. 구상나무는 소나무과 전나무 속으로 생장이 느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해 숲을 이루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어린 구상나무는 생존율이 낮아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우리나라 고산지대에서만 서식하며 해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2022년에 국립공원연구원에서 기후변화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지리산 내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약 76만 그루 중에서 약 7만 그루가 고사되었다고 보고되어 있고, 한라산의 자생 구상나무 역시 급속도로 고사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때문에 연구팀은 구상나무의 고사는 구상나무 뿌리와 공생하는 곰팡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자생지 곰팡이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에서 구상나무 뿌리에 붙은 근면 토양과 뿌리 주변 약 10cm 정도 떨어진 근권 토양을 채취하고 토양 시료 전체의 DNA를 뽑아 연구에 활용했는데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곰팡이 군집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 군집 비교 등의 연구 결과를 교출했는데요. 곰팡이 마이크로바이옴 계통 정보를 트리형으로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면 그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생육목 구상나무에서 분리된 곰팡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고사목 구상나무에서 분리된 이제 곰팡이 정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본다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차이가 많이 이제 확인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이제 연구 데이터에서 확인이 된 칼로블리나 속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이제 이 가지 그래프의 모습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사목에서 출현하는 칼로세라 속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즉 죽은 이제 고사목에서 자생하는 곰팡이로 확인이 되는데 본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 핵심 이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건강한 구상나무의 뿌리 표면과 그 주변 토양에서는 특정한 외생균군이 많이 나타난 반면 고사 중인 구상나무 뿌리에는 외생균군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고사하는 구상나무 뿌리에 외생균군을 직접 주입하거나 주변 토양에 뿌리는 방법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고사 속도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의 뿌리 곰팡이를 활용한 생존율 증진 결과는 다른 식물에도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식물종에 대한 생리적, 환경적인 많은 정보와 곰팡이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구상나무 자생지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접근부터가 어렵고 토양 시료를 채취한 후에 곰팡이가 오염되지 않은 저온 상태를 유지해 신속하게 연구실로 옮기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요. 어렵게 수집한 곰팡이는 최소 3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액체 질소에 보관하며 광범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연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우리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해서 이제 자원을 순환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곰팡이만의 생태계의 그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이런 곰팡이가 진화적으로 개발한 그런 특출난 능력들을 좀 활용해서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데 많이 활용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환경보호, 지구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연 생태계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곰팡이는 인간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생물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꾸준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곰팡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유익함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며 인류의 생존을 좌우할 탄소 중립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인류는 곰팡이의 활용과 그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